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부양 기대 이어지면서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상, 그리고 증시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다만 가격 부담이 좀 있잖아요. 종목들별로 계속 올라갔고, 또 여기에 이제 동시만기일도 있다 보니까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는, 오후 들어서는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좀 센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하고 좀 다른 이야기 하면서 혹시 또 오늘 밤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계감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했었는데 동시효과에 한 5천억 정도 들어와서 마감 기준으로는 또 순매수로 끝났죠. 근데 장중 기준으로 동시만기일 이럴 때는 또 장중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운송장비, 그러니까 운송장비는 자동차, 조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이런 쪽을 장중에는 순매수하고 나머지는 좀 매도 우위를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장중에 이제 조선 약간 올라가고 또 2차 전지 올라가고 방산 원전,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조방원, 어느 날은 수출조 이렇게 또 홀짝홀짝 이렇게 엇갈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며칠째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수는 결과적으로 오늘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2920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갔던 사례가 5년 전에 한 번 있었죠. 이게 코로나 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폭락했다가 그때 올라가는 과정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때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폭락하고 쭉 올라갔다가 거의 근처 가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보시면 폭락하고 급반등했다가 조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되게 비슷해요. 그때 당시하고 돌이켜보면 이런 폭락이 나오면 기회겠구나라는 점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는데, 이제 코스닥도 장중 기준으로 보면 이미 종가 기준으로도 연중 최고치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예탁금이 살짝 늘어나는 그런 조짐들이 있어서, 만약에 다음 주, 이번 주는 이게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거일 수도 있어서, 다음 주에도 예탁금이 늘어나서 60조 원 이상의 예탁금, 65조 원 터치, 이런 구간으로 가면 코스닥 쪽의 어떤 종목 장세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이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주목을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뉴스들 보면, 우선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무역협상 성실하게 임한다면 7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호관세 유예를 그 이후로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도를 해도 되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트럼프가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하고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죠. 상호관세 유예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10여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1주 또는 2주 이내에 협상 대상국에 서한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 원하고 조건 이런 거니까 이대로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의 서한을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국가들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일 도이체뱅크에서 오늘 아침 제가 텍스트 시황에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증시가 올라서 트럼프가 또 관세 관련된 센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특징이 증시가 좀 살만하면 관세 관련해서 세게 발언했다가 또 시장이 겁먹으면 또 풀어줬다가 이런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이체뱅크에서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또 그런 발언을 했고, 이게 이제 장중 미국 선물 지수를 하락하게, 우리나라 증시 돌아갈 때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언론 보면 트럼프가 SNS에 센 발언을 올려도 이전같이 강하게 영향받지는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장중에는 트럼프의 저 발언이 좀 경계감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들 영향 준 뉴스로는 미국의 오클로하고 한수원이 협력한다라는 보도, 그 외에 이제 또 뉴스들이 겹치면서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트럼프하고 이제 머스크하고 화해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2차 전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목들별 특징은, 오늘 코스피는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빠졌거든요.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빠졌는데 그래도 지수가 플러스가 났어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 5위는 오늘은 또 다시 하나에어로 이게 올라갔고, 현대차가 6위, KB금융은 6, 7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잡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빅3가 오늘 장에서만 대략적으로 8포인트 정도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플러스 났다라는 거는 뭐 종목들별로는 상당히 견조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코스닥은 오늘 시총 8위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1위 중에서 리카겐바이오 빼놓고는 또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특히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오늘 장에서 2.7% 올라가서 뭐 장중 내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안정적으로 받쳐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오늘 밀린 자리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만 원.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돌파 시도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돌파 시도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아마 오늘이 동시만기일이라 동시만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가 올라가는 동안에 그 만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 선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 직전에. 그래서 아마도 그 영향으로 밀어 올렸던 게 이제 일부 좀 후유증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밀린 게 이게 좀 나쁘게 보면 쌍봉 맞고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경계감도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센 종목은 3일 연속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혹은 이틀 조정이면 다시 올라가야 돼서 내일이나 월요일에 이제 플러스가 나는지 여부가 하이닉스의 어떤 힘을 피크 쳤구나 아니면은 또 한 번의 찬스구나 이걸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최근에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저점에서부터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추세가 바뀌나 이런 기대감을 좀 자극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종교화되면서 올라갔던 과거의 그런 패턴이라서 약간 종목이 종교화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응원은 해요. 왜냐면 주변에 2차 전지 물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들 가끔 이렇게 시세판 보고 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응원한다.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뭐 주가는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조금 저 121선 정도까지는 더 밀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시황상 많이 빠졌던 종목이 살아날 때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의 흐름, 시황상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끝나는데 사실 동시호가 전에는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로 갔다가 동시호가에서만 한 6천억 정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순매수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그 흐름을 보면 순매수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가 오늘 장중으로 매도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수급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분석이 좀 있어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들이 진짜 오늘 장중 같은 매도로 바뀌게 된다면 지수가 한동안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가 좀 흐름을 좀 이어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보면 사실 동시효과의 변수가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뭐 순매수 종목, 순매도 종목을 이렇게 의미를 두고 보는 날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좀 뭐 매수 이런 거 했네요라고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나에어로가 순매수 1위였고 자동차주가 이제 매수로 들어왔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쨌든 순매수 안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런 약간 조선주가 뭐 조선주별로 약간 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조선주가 상단에 좀 들어가 있고, 반면에 전차군단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매도 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방산 2차전지 이런 쪽에 매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뭐 따박따박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그다음에 그 외에는 그냥 업종보다는 그냥 골라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좀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매수하는데 특징적인 업종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그 조선부품, 뭐 동성파인텍이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태웅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매수에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뭐 엔터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종목별로 골라서 매수하고 매도하고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관세 발언을 트럼프가 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과의 협상이 끝난 상태라서 사실 완전한 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차마 양보 못해 막 이렇게 돼서 신경전이 굉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히토리하고 유학생 문제 정도만
풀고 나머지는 뭐 계속해서 좀 수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 발언을 많이 하면 저 사람 입에서 관세 발언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범위 넘어가는 발언이 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공급자,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가 있으면 이마트에 상품 공급하는 도매상들의 물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게 지난달 대비 다 올라갔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전월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플러스로 보고 있어서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너무 튀게 나오면 또 긴장감이 나올 수 있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 기준으로는 순매도를 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긴장도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 제가 어제 오늘 뭐 그러니까 증권 관련된 시황글 사실 저는 시황글 남의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 시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잘 안 보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눈으로 읽다 보면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약간 좀 단기적으로 숨고르게 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타이밍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실제로 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대형 쪽에 어떤 수급 변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닥 쪽에 어떤 대형주들 업종들의 어떤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코스피는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최근에 예탁금에도 약간 이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말씀드린 거긴 한데 주식시장 이걸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추경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개인 투자자 1인당 10만 원씩 벌면 14조 원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1000만 원씩 벌면 140조 원의 주식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라서 저는 우리나라 그렇게 시장이 좀 부양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제가 따온 자료인데 국내 주식이 12.3% 비중이래요. 그리고 그 가치가 한 150조 원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비중이 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 주식 비중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뭐 20%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주식시장 안 좋으면 열심히 매수하고 해서 이게 좀 올라갔다가 또 뭐 물론 이제 주가 등락 해외 자산의 등락에 따라서 비중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비중 연금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하락할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해서 그런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 조절의 기본은 저는 이거보다 한 2%포인트 정도는 높은 게 하단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연금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그만큼 또 주식시장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 나라는 정말 자신감 있나 보다 또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한 전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연금 쪽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졌다라는 점을 좀 입증해주고 대형주들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가는 것도 투자자들에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캠페인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뭐 비중 자신들이 목표라는 거를 기준을 한 1, 2% 정도는 좀 높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틀 오늘 포함해서 내일까지만 하면 끝나는 홍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예,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동영상 뜨면 여기서 이 이름을 제일 빠르게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페이지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건 국민연금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의 증시 게시판 활용하실 때 오늘의 증시 보면 제가 장중 뭐 오늘 나스닥 선물은 이래서 빠졌습니다라고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중의 스팟 시황이나 뭐 미국 지금 선물 뭐 미국 시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이런 것들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게시판 보시면 되고 데이터들은 오늘도 하나 올린 거 있는데 뭐 2009년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분기에 10% 이상 올라간 사례, 그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됐다 이런 데이터들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자료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이벤트는 내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내일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뭐 가입하시면 그 이번 가격 혜택이랑 다음에 연장하실 때 이번 정상화되기 전 이번 이벤트 가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니까 더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저도 이거 말할 때마다 되게 간지러운데, 예, 하여튼 내일까지만 진행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